Ain't like me, all bad like me. 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초대석입니다. 벌써 5년 전이네요. 제너레이시안 앨범을 처음 들었던 때가요. 이름을 바꾸고 콘셉트를 바꾸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돌아온 림킴의 음악 역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싱글을 발표하고 OST에 참여하고 방송에 출연했죠. 그는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신곡 궁을 발표한 림킴 김혜림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너레이트 청취자 여러분, 저는 림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음악 이야기를 림킴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저한테는 놀랍고. 아, 그래요? 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의 초대석으로 아티스트분들 모시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누추한 자리까지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너무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섭외 메일 드렸을 때 네. 혹시 보시고 네. 제너레이트 채널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봤어요, 드는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막 팟캐스트를 많이 듣진 않는데 또 좀 흥미로워하는 그런 분야였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뭐 팟캐스트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또 나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뭔가 이 연락을 주셨을 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게스트로 말림님께 이제 연락드렸을 때 어쨌든 림킴님 좀 게스트로 네. 모시고자 한다 네. 했을 때 이제 말림님께서 너무 잘 됐다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말림님도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완전 초창기 맞아요. 게스트시고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셔서 말림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의 도움으로 약간 만들어가는 또 그렇게 방송이라서 정말 너무 감사하죠.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사실 모두가 지금 바쁜 이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림킴님, 예림님은 더 바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곡 궁 발표와 더불어서 네. 최근에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어떤 활동 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궁 발표하면서 비디오도 찍고 이런저런 공연들도 하고 또 이벤트들도 하고 최근에 엠카도 나갔기도 했고요. 네, 되게 오랜만에 음악 방송이었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최근에는 며칠 전에 네. 그 보그에서 열린 행사에 다녀오셨잖아요. 보그에서 이제 우먼 나우라고 되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멋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불러주셔서 또 재밌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이라고 하니까 역시 림킴님을 안 부를 수 없었겠죠. 아니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배경 자체가 네네. 이번 신곡과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북촌에 있는 휘겸제라는 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저도 처음 가봤는데 너무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 테마에서 사실 M 카운트다운 무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아니, 요즘은 직캠을 4K도 아니고 8K로 막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8K인가? 네. 네, 맞아요. 직캠이 무조건 다 그 멤버별로 일단은 다 나오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밀리언 크루랑 같이 나갔는데 원밀리언 크루와 저의 이제 개인 직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맞아요. 와, 신세계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원밀리언 크루가 무대를 같이 펼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에 나왔던 무대와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굉장히 좀 M 카운트다운이라는 그런 음악 방송에서 펼치기에는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스페셜 스테이지로 나갔던 거기는 한데 근데 또 무대가 또 어떻게 댄서분들은 워낙에 이제 다양한 무대를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무대 안에서 이제 잘 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게 또 가능하구나 싶은 생각에. 무대 기획은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찍었던 그 퍼포먼스 비디오를 베이스로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무대에서는 사실은 다 원테이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에서는 다 잘라서 했던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에서 봤을 때 되게 독특했던 점이 씬마다 좀 분할이 돼서 이게 결합이 됐다라는 그쵸. 느낌을 받았는데 M 카운트다운 무대를 봤을 때는 원테이크로 다 이어지니까 네. 이거 구상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사실 댄서분들이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또 만드는 역할이셨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잘 배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링킴님이 이제 처음에 그 창호지 문에서 네. 나와서 네. 이제 음악을 하시다가 노래를 하시다가 네. 이제 창호지 문이 닫히고 이제 그림자만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시고 네. 이제 1밀리언 크루 분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펼치는 어떤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훅 시작할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같이 또 퍼포먼스를 그쵸. 하셨잖아요.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일단은 사실 그 비디오에서도 원래 이제 제가 나오는 부분보다 뭔가 퍼포먼스를 위주로 이제 기획을 했던 비디오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제가 그래도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노래 부르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뒤로는 뭔가 퍼포먼스로 채우고 그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비디오의 방향대로 좀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1밀리언이랑 음방을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어떤 방향이 좋을까 하다가 네, 그런 느낌의 무대를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보통은 사실 음악 방송은 특히 노래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서는 게 좀 네네.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그래서 전 굉장히 독특했던 무대였다. 그쵸. 보통은 이제 노래를 한 사람이 쭉 끌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랄까 이게 일반적인 협업이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냥 안무를 맡기고 이제 그 안무를 뭐 무대에서 한다 이런 협업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퍼포먼스 자체의 협업이 좀 더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스페셜한 협업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제 궁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사실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신곡인데 1밀리언 크루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네. 제가 계속 협업 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댄스 크루와 함께 싱글을 발표하게 되셨고 그리고 이 퍼포먼스 기획 방향이나 네. 이런 무대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노래도 그러면 이런 성격으로 나와야겠다. 이런 과정 자체를 소개해 주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 노래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제너레이션 때 보여드렸던 뭔가 그런 결의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결의 음악을 또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1밀리언이 그 제 옐로우랑 요수 퍼포먼스를 한 거를 보고 되게 좀 새롭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음악을 낸 지 좀 됐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져서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곡을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불쑥 들어서 이제 급하게 프로듀서한테 연락을 해서 진짜 급하게 한 3일 만에 그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3일 만에? 네, 3일 만에. 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리 한 적은 사실 처음이고 네. 좀 정신없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게 만들고 나서 1밀리언 분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워낙 그때 되게 바쁠 때였어요. 스우파 뭐 막 끝날 땐가? 거의 파이널? 뭐 이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정신 없으실 때였는데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기획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올해 초에 이제 기획을 딱 해서 그 비디오를 또 찍고 조금 정신없는 과정이기는 했지만 네, 뭔가 또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늘 좋았던 것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돌아봤을 때 네네. 그냥 계속 너무 오래 고민해서 뭘 하는 것보다 네. 뭔가 뭐 직감적으로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실천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서 네. 그런 의식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MBTI로 따지면 이제 J가 아니고 이제 P죠. P. 네. 네. 완전 P죠. 실제로 P세요? 실제로 P죠. 전 완전 J라서. 네.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전 기획을 안 하면 약간 좀 죽습니다. 힘들어지네. 네. 3일 만에 작업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쵸. 뭔가 근데 이제 이 곡 자체는 사실 그 데모가 제너레이션 때 만들어 놓은 데모긴 했어요. 네네. 근데 뭐 다 바꾸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뼈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1밀리언 크루와 함께 한 프로젝트고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의 그 클립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그거 덕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영상 콘텐츠도 등장을 하면서 제너레이션 앨범도 덩달아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 무대 1밀리언 크루의 음악 사용, 요술이란 노래죠. 그 노래 사용하는 과정과 좀 어떤 계기로 뭔가 그 방송을 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파가 사실 방영되기도 전에 그거를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연락이 갑자기 불쑥 오셨었어요. 리아킴님이. 네. 그래서 카톡으로 뭔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도 되냐 하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뭐 뭔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노래를 아마 쓰게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노래 대부분이 사실은 19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클린 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음 알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무대를 하시려나 이제 저도 뭐 전혀 모르니까 그러다가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방송이 된 거예요. 네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투표를 위한 컨텐츠여서 유튜브에 제일 먼저 네네. 올라왔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무심코 켰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뭔가 이런 스케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할 줄은 저도 전혀 몰랐으니까. 모르셨군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일단은 네. 진짜 되게 뭔가 그냥 멋있다. 그냥 딱 봤을 때 그런 직관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뭘 해석하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보자마자 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저의 기대를 너무 넘어서는 그런 영상이었어서 네. 계속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많이 돌려보고 그랬었죠. 네.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라가고. 맞아, 임금동이 갑자기 1위가 되고. 메가크루 미션 평가의 하나의 무대였고. 그쵸. 요술이란 노래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자막 해석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더니 맞아요. 이제 제너레이션 앨범도 굉장히 또 바이럴이 되고 그러면서 궁이라는 싱글까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5년 전에 사실 나온 작품인데 그쵸. 전 맞아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벌써 5년 전인가? 벌써 그런가? 네. 맞아요. 제너레이션이. 그러네. 2019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너레이션 앨범과 같은 궤의 음악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래 요술에 힘입어서 그리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클립에 힘입어서 이제 앨범이 다시 재조명 받고 역시 많은 분들에게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린킴에게 제너레이션 앨범이 갖는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기록 같은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의 어떤 되게 패기 넘치는 기록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어렸을 때 막 일기 쓴 거 보면은 그때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들을 막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저의 좀 패기 넘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은 앨범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때 막 하고 싶고 뭐 표현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뭔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좀 밀도 있는 일기처럼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일종의 뭐 선언문이나 그렇죠. 선전포고나
출사표 그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계속 소환이 되는 것은 네. 그 음악이 그때 당시에 주었던 충격이 엄청났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걸로 네.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링킨의 제너레이션 하면서 음. 그 이후에도 저한테도 사실 많이 연락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에 미술 전공을 하시는 분께서 제너레이션 앨범에 관련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드셨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저한테 막 오. 보내주시고 우와. 막 그럴 때도 있었고 아, 막 제가 쓴 리뷰의 코트를 이제 따서 쓰신다고 막 진짜요? 허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명력이 있었군요. 있는 네네. 작품이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시기에 표현을 한 거지만 그거를 이제 뭐또 나중에 보고 뭐 그때 보고 언제 봐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음악이. 네. 원밀리언의 이제 클립처럼 네. 사실 제너레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파생 뭐 콘텐츠도 나오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너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나 링킴이 꼽는 인상 깊었던 순간 혹은 뭐 인상 깊었던 뭐 설명이나 코멘트 아니면 이 앨범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 중에서 네.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너레이션 관련해서 나온 뭐 많은 반응과 아, 막 콘텐츠와 이런 것들 아, 중에서 아, 그 중에 그냥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밀리언의 클립이 될 그죠, 수도 그죠, 있는 그죠, 거고요. 그죠. 네네. 일단 사실 뭐 원밀리언 분들이 또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만들 때 이렇게 그 댄서분들이 많이 춤을 추실지 몰랐어요. 퍼포밍을.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밀리언 분들도 하셨지만 그 수파에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수파에 나오기 전에 퍼포먼스 영상을 올리신 것도 꽤 많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 꾸준하게 뭔가 퍼포먼스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다 보니까 만들 때는 네네. 그런 점이 일단은 되게 재밌었고 네. 뭔가 그 반응인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반응하는 어떤 하나의 그 표현 방식이니까 네.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모든 반응들이 다 재미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이거를 만들 때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이거를 뭐 부르거나 이제 만들면서 그러니까 만들었을 때 좀 되게 뭐 인파워링 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듣는 노래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네. 자신감을 뭔가 채우고 싶을 때나 아니면 좀 너무 이렇게 로우할 때 뭔가 이렇게 기분을 좀 채우고 싶은 그런 류의 음악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만들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 제가 뭐 평소에 늘 이런 텐션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과 그 듣는 사람의 그 공감대가 생기는 기분이어서 네. 네.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 인파워링이니까 특히 또 제너레이션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동양 여성들의 어쨌든 네. 미국 사회에서 특히 그쵸. 굉장히 그런 인파워링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네. 지금도 많이 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흐름에 제너레이션 앨범이 위치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림님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약간 선언이나 감정의 표출이었겠지만 시대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때 당시 좀 필요했던 작품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게. 네, 뭐 이후에 제너레이션 앨범 발매하고 나서 네. 사실 그 전에도 뭐 해외에서 그런 네, 경험을 네. 많이 하셨겠지만 뭔가 인파워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해외에 나가서 아 내가 이 앨범 진짜 잘 만들었다 네. 막 이런 것을 뭐 느끼셨거나 아니면은 해외 팬들의 약간 피드백 중에서 네. 그런 인파워링 덕분에 약간 좀 힘을 얻게 되었다거나 뭐 그런 반응도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도 이제 반응들이 올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근데 또 딱 그 아시안 분들뿐만 아니라 네.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음악적으로도 좀 되게 잘 해외 분들이 뭔가 익숙하지 않는 아는 근데 좀 신선한 장르였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아시안 분들만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오히려 반응이 있었고 뭔가 네, 다양한 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그런 게 좀 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뭐 그 이후에 많은 아시아계 아티스트 분들이 그런 임파워링 하는 노래들도 네. 많이 내시고 네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크레딧을 요청하면 안 되나?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나올 수 없. 자부심을 가지셔도.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그 제패니스 브렉퍼스트 네네. 미셸 자너를 네네. 만났을 때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캐런 오나 네. 이제 예에스의 그런 아티스트들 보면서 아시안 아티스트가 그렇게 메인스트림의 네. 자리에서 밴드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엄청난 뭔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 그쵸. 네. 네,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힘을 얻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너레이션도 그런 앨범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너레이션 이제 앨범 나오고 나서 이제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동안은 이제 그 앨범의 테마를 이어서 이제 마고가 나왔어요. 네. 그때 당시에 말림님이 프로듀싱 한 싱글이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나온 궁 이 싱글도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션 앨범의 테마를 가져가는 싱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베일이나 댐 콜드 같은 싱글은 또 제너레이션과는 또 다른 테마의 싱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싱글로서 어쨌든 계속 커리어를 이어오고 계신데 각 싱글에 대해서 약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거의 뭐 펄링? 뭐 그거부터 조금씩 다르게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저도 제너레이션을 작업을 끝내고 나서 이제 뭐 내기 전부터 이미 저는 그걸로 꽤나 좀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 작업을 했었고 아, 네네.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했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기억이 나요. 그 네. 텀블벅 맞아요. 올리셨을 때 맞아요. 진짜 완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네, 예. 그냥 그거에 올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저는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였었고 사실 이제 음악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될지의 그 에너지가 좀 없는 상태? 그래서 아마 그 펄링 낸 것도 조금 꽤 지나서 냈었을 것 같아요. 제 네네. 기억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게 음악을 물론 뭐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커리어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통일감 있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마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때 이제 미스치프 언니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뭔가 그 의지로서 어떤 강한 무언가를 하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는 게 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 싱글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 네네. 절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어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뭔가 좀 더 큰 긴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EP가 됐든 뭐 그 정규가 됐든 그런 거를 하려면 제가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의 것들.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EP나 앨범 단위가 아니라 어떤 싱글 단위로 이제 결과물이 나왔던 이유기도 하겠군요. 그쵸. 그게 크죠 아무래도. 네. 네네. 사실 근데 큰 프로젝트 한번 하고 나면 번아웃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면서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뭔가 하다 보면 되게 큰 계기로 인해서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쌓이다 보면 어떤 게 생겨 있고 뭐 그럴 때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뭔가 그냥 몸을 좀 그렇게 맡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피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베일이나 댐콜드 같은 이제 싱글은 사실 그 제너레이션 앨범과는 좀 다른 궤에 있는 싱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두 곡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마고 같은 곡은 이제 미스치프 프로젝트와 네. 또 연관을 해서 이제 발표한 네, 곡이라고 네, 네. 하신 것처럼. 네. 댐콜드도 사실은 어떤 브랜드랑 협업을 그쵸, 했던 예. 거였고요. 그리고 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궤이긴 한데 이제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펄링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의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나 무드의 곡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베일은 아마 수민님이랑 같이 작업을 이제 하기도 했었고, 네. 뭔가 그런 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또 새롭게 그 자극이 되는 포인트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작업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두고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네. 실제로 뭔가 몸을 맡기는 듯한 네. 어떤 기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쵸. 좀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되게 좀 유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흥미를 느끼는 어떤 컨텐츠라면 생각보다 꽤 많이 열려 있어서 그래서 도전을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떤 좀 긴 프로젝트나 뭐 EP나 그 앨범에 있어서는 되게 통일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이야기가 뭔가 정리가 안 되면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 자체가 워낙에 좀 유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엔 제 안에 뭔가 이렇게 한 사람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다양한 자아가 있어서 그거를 제 마음대로 좀 극대화도 시키고 뭐 그냥 이런 좀 그 지금처럼 이렇게 평소의 느낌도 있고 뭔가 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꼭 하나로만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동적인 가운데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는 이제 콘텐츠들이나 어쨌든 본인의 뭐 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린킴 씨가 생각하셨을 때는 그 유동적인 가운데 다양한 나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다고? 이미 제너레이션을 냈을 때 중심은 생겼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중심을 못 잡는 거가 큰 고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뭘 할지는 고민이긴 하겠지만 네네. 뭔가 내가 그 나만의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은 사실 이제 지난 것 같고 그냥 그 다음의 것들을 무언가 좀 더 재미있으면서 또 어떤 또 새로운 무언가를 다음 거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게 그냥 오히려 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고 앞으로 더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앞으로 그러면 어떤 걸 할지가 진짜 기대가 그거를 되네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뭐 이번에 궁도 제가 이렇게 할지 몰랐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제너레이션도 처음부터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이게 계속 빌드업이 됐던 거다 보니까 저도 뭐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물론 뭐 상상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 않나. 근데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축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유동적인 가운데 사실 중심을 잡아주는 제너레이션이라는 작품도 있고 궁금한 것은 림킴과 김혜림이라는 이름을 이제 병행해서 표기를 하시잖아요. 한동안은 이제 림킴이라고만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맞아요. 표기가 지금은 두 개가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은 아마 그냥 자동으로 된 것 같아요. 자동인가요, 그게? 그럼 계속 림킴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음반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들어가 보면은 언젠가부터 원래는 림킴으로만 표기가 됐었는데 네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영어로 쳐보니까 네. 아 또 그래요? 림킴이라고 쳐야 나올 때도 있고. 그게 예.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뭔가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거군요.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건 이제 서비스의 오류라고 해도 김예림과 림킴의 정체성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전 항상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엄격하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뭐 어떤 결과물들을 봤을 때 이건 뭔가 김예림, 이건 림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사실은 뭐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큰 건 아니기는 한데요. 그 차이 자체가 네, 왜냐면 둘 다 저이고 뭐 둘 다 제가 만들었다고 하긴 뭐하지만 네, 제가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김예림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뭔가 자연인 상태에 가깝다고 느끼고 그냥 림킴이라는 캐릭터는 뭐 제가 그 노래를 할 때 뭐 목소리가 됐든 뭐 음악의 그 느낌이 됐든 네. 그 캐릭터에 조금 더 맞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딱 림킴은 이거다라는 건 없지만 네네. 대략의 뭐 이런 결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만든 하나의 캐릭터 같은 느낌이 네. 크죠. 네. 그 캐릭터에서 방금 보컬 말씀을 해주셔서 전 그 규정 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보컬의 운용이 좀 다르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듣기에는 네. 뭐 당연히 랩이 들어가니까 다를 네. 수도 있고 하지만 그쵸. 궁에서 사실 들어봤을 때 보컬 운용은 사실 김혜림 씨의 보컬 음악과는 좀 다른 식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일단 사실 제가 제너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3년 동안 뭐 데모를 진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그 림킴의 목소리 같은 게 발견이 된 느낌? 그래서 저희끼리도 뭔가 우리가 그거 뭐라 해야 되죠? 그 검 엑스칼리버의 검 엑스칼리버를 뽑았다. 뽑았다. 네. 이렇게 막 저희끼리 표현을 했을 정도로 목소리를 뭔가 찾은 것 같다. 이 캐릭터에 맞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뭔가 림킴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네. 그냥 그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목소리를 뭔가 찾은 이후로. 그 보컬 톤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셨겠네요. 뭐 개발을 하시고 뭔가 개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엑스칼리버를 뽑기까지. 네. 그렇죠. 이제 계속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인 상태에서 계속 데모들을 불러오다가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끼리 뭐 하다가 뭐 이렇게도 내볼까 저렇게도 내볼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딱 냈는데 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네네네. 확실히 그래서 좀 다른 톤으로 뭔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선명하게 들어서 그죠. 개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특히 그 M 카운트다운 무대에서 창호지 문 뒤에서 이제 그림자로 노래를 하니까 네. 확실히 그 무드가 더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구나. 예. 네네네. 퍼포먼스와 이제 곁들여져도 굉장히 네. 좀 독특했는데 네. 그걸 이제 가창을 하시는 모습을 실루엣으로 보니까 네. 이 보컬 톤과 뭔가 보컬 톤이 그리는 비주얼이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좋은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K 이제 직캠으로 다들 8K 로. 네, 모두 감상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최근에 예림님이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고 네. 또 계속해서 뭔가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최근에 흥미롭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라거나 좀 흥미롭게 듣고 계신 음악이라거나 그런 콘텐츠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히려 되게 공들인 작품들을 볼 때 조금 더 희열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그냥 지나갈 때도 있긴 하지만 네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공을 들였구나. 이게 뭔가 타임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그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가 있었지? 이거는 뭐 제가 영화를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듄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이 있어요. 다큐가. 네네. 그걸 어쩌다 보게 됐는데
이게 뭔가 너무 생각도 못하는 어떤 스케일에 그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상상한 그대로를 뭔가 이렇게 네. 실물로 재현을 해놓은 느낌인 거예요. 네네네. 그 뭐 세트라든지 뭐 상상하는 그대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뭐 책에서 봤든 아니면 그려왔던 그런 거를 실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워낙에 뭐 듄이 엄청 퀄리티가 높고 이런 건 알았지만 그거를 뭔가 비하인드로 세트까지 이렇게 막 속속들이 보니까 좀 되게 멋있더라고요.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 상상하는 거를 현실로 만드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 타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듀는 뭔가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듄의 메이킹 필름. 네. 보면서 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 초대석 오늘 림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팟캐스트 잘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팟캐스트 아니요 연락을 안 주세요. 아 그래요? 팟캐스트 연락 별로 없었는데. 그런가요? 네. 근데 뭐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저도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네, 한번 웃기는. 좋습니다. 향후 림킴 씨가 뭐 최근에 좀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네. 이제 다양한 뭔가 발전을 해 나가고 뭔가 네. 상상을 해 나. 그 좀 원래의 포맷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디오들을 많이 찍어 왔어서 네네. 조금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요즘 드는 것 같고 네. 그게 좀 정통적인 방식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물론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워낙에 그 비디오나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음. 좀 잘 해서 현실로 잘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궁 싱글도 사실 지금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 활동을 어쨌든 계속 해 나가시면서 뭔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네. 네. 실제로 뭐 무대를 하시는 거나 뭐 여러 그쵸. 가지 퍼포먼스 비디오들을 보면은 다양한 멤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또 그런 점들에 주목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 주목해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이제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 뭐 예림님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제너레이션 앨범을 통해서 좀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번에 궁 싱글이나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음악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네. 거의 한 뭐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저도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고 다양한 음악들을 좀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좀 한결같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뭐 달라진 모습이나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체로 저는 되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는 무언가를 누군가 들어주고 네. 그거를 좋아해 준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제가 그냥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음악들을 잘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링킴님 무대 하시고 뭐 공연하시고 이러면은 정말 그 제너레이션 이후에 그리고 그 전부터 지지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는 그런 팬 컨텐츠도 많아서 네. 찾다 보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예림님의 그때 당시 제너레이션으로 남겼던 기억 그리고 그 전에 활동으로 가요계에 남겼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라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너레이션 이제 5주년인데 또 관련해서 뭐 재밌는 프로젝트나 행사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생각을 안 해봤네요, 진짜. 한번 요즘은 고민해보겠습니다. 5주년 네 공교롭게도 오, 네, 5주년이죠. 5주년인지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5년 전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한 재작년에 나온 것 같은데 그쵸, 한 체감상 3년? 길어야 3년 정도 된 느낌인데 또 5년 만에 네. 그 돌아오 뭐
돌아오신 건 아니고 지금 활발하게 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링킴님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또 앞으로의 행보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싱글 궁을 발표한 링킴 김혜림님을 만났습니다. 더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